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나이와 상황에도 상관없이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무장애 도시의 방향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실질적인 무장애 환경에 필요한 것들을 논의하고자 오늘 포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기를 기대하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공적인 포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날 김영섭 소장님께서 저를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양반 또 뭐 일거리를 주려고 그러는가 보다 하고서는 만났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대뜸 그러는 거예요. 저 이제 기한 없는 1인 시위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장애인을 너무 홀대하는 것 같다. 아니, 이동권 보장이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러면서 근데 이 추위가 이제 닥칠 텐데 아니 장애인들을 모시고서는 1인 시위를 언제까지 할 거냐 했더니 될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내가 먼저 하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첫날 제가 했어요. 근데 1시간을 했는데 문제는 힘든 게 아니고 이게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을까가 염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출근을 하면서 이제 저의 얼굴들을 많이 보셨겠죠.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제가 책임을 한번 져볼 테니 이걸 기한을 정하자. 뭐 내년 봄이든 뭐 여름이든 계속 한다고 하도 그러길래 그러지 말고 내가 일단 협의를 좀 해보겠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장애인 콜택시 법정 기준을 맞추자. 좀 맞춰주세요.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한 2년 동안의 법정 기준을 맞추기는 했어요. 근데 기준 방식, 산정 방식이 김영섭 소장님 산정 방식하고 시에서 산정한 방식은 좀 달라요. 뭐냐면 우리 원주시에는 장애인 콜택시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물론 우리 입차 택시도 물론 있었지만 이 이용자의 숫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한 중증 장애인이 지금 전체 한 29,000명 정도 장애인 중에 19,000명 정도 장애인 중에 한 40% 정도 되는 7,600명 정도 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은 산정 방식이 이제 시각장애인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들 이런 분들도 다 이용을 하다 보니까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포함해서 산정해달라고 해서 산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40대는 최소한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 40대 정도 돼요. 근데 2시간 반 정도 걸리던 대기 시간이 장애인들이 대기 시간이 처음에는 좀 줄는가 싶었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인을 파악해봤더니 뭐 52시간 근로시간, 그러니까 운전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휴가, 그러니까 연월차 쓰고 뭐 이런 시간들, 또 거기다가 장거리 이동 시간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누수되는 시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또 다시 어느 순간서부터 다시 2시간 반 정도 대기를 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또 친구가 장애인 엄마인데 저한테 전화를 해서 또 소리를 지르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잘 뭐 어쩌고 갖췄다 그러더니 점점 힘들어지는데 이게
1시간 반 정도 되더니 2시간, 2시간 되더니 2시간 반 이렇게 되는 건데 너 뭐 하는 거 뭐 있냐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확인을 하고 뭐 이러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저는 시에서는 시에서대로 많이 애를 쓰고 고생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고려를 하고 그동안에 적지 않은 대수가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 그 관련 뭐 국제정책과라든가 이런 데서 애를 쓰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과에서도 신경들을 많이 쓰시고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분들에 대한 노력과 고민과 고생에 대한 대가는 실질적으로 당장은 몰라도 언젠가는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함께 애를 쓰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가 2022년도인가요? 장애인지적 정책 지원 조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건물이든 판매 시설이든 공원이든 교통이든 모든 부분들의 장애 없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자 이런 조례거든요. 아직은 여건이나 환경들이 많이 마련되지 않아서 지금 아주 미흡하고 이제 출발하고 있는 정도의 상황이지만 언젠가는 저는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실현되도록 우리가 힘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무장의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분들이 우리 여기 다 함께 같이 있다는 것, 다 공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원주시가 앞으로 근사한 도시 환경을 구축해 갈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발제해 주시는 우리 김정배 교수님을 포함해서 토론하시는 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뭐 유지를 얼마나 받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김영석 소장님이 남겨놓은 과제들은 제가 미흡하지만 한 계단 제가 풀어가도록 애를 쓰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면서 저는 토론을 끝맺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장애 도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모든 시민이 자유롭고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무장애 도시의 개념과 핵심 요소 그리고 국내외 우수 사례를 통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무장애 도시란 물리적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여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물리적 장벽뿐만 아니라 사회적 장벽 또한 함께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장애 도시의 접근은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하여 모두를 위한 포용적 도시를 설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무장애 도시를 구축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국내외 무장애 도시 사례는 강릉, 파주 등 관광 중심의 무장애 도시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일본 역시 오사카 등 주요 관광지를 위주로 무장애 도시 기반이 확보되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장애 도시는 정보 시스템, 대중교통, 공공시설, 보행 환경 등이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보 시스템 구축의 예로 부산에서 스마트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무장애 도시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정부 공모 사업이었고 같은 시기에 원주는 타운 챌린지 사업을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 좌측 하단의 배리어 프리 내비게이션에서 화면 중앙의 배리어 프리 스테이션을 통해 이어지는 정보 시스템 체계 완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산은 지하철이 운영되는 도시로 정보 시스템을 통한 본인의 위치, 엘리베이터, 환승 등의 정보를
내비게이션과 키오스크의 활용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에서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첨단 기술이 설계되어져야 합니다. 2023년부터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예약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대전광역시가 있습니다.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탑승 예약, 승차 지원, 버스 내 공간 확보를 지원합니다. 교통약자분들의 참여 인증으로 연간 10건 이하에서 1000건 이상으로 이용률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지능형 CCTV와 라이더 등을 통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주는 구곡청구 아파트 입구에도 라이드 센서를 통한 차량 접근 알림 등이 운영되고 있고 조그마한 관심으로 쉽게 개선해 갈 수 있는 요소 중 하나가 보행 환경 시스템 구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공시설의 경우 대전광역시의 무장애 나눔길, 무장애 놀이터 등의 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이는 이 지역의 장애 그리고 비장애 연합 활동가 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신 물리적 환경 개선에 이어 사회적 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 체계가 강조가 되고 시민 참여와 관련 기관들의 협업이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부산 장애인종합복지관 그리고 대전 지역 활동가들과 함께 베리어 프리 네트워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지역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정보를 나누는 기회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무장애 마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의 무장애 마을 사업은 주체적인 삶을 위한 주거생활의 턱, 의사소통 권리를 위한 의사소통의 턱, 접근성 향상을 위한 물리적 턱의 3턱 없애기가 핵심입니다. 장애인분들의 주체적 삶을 지원하는 스마트홈 사업입니다. 스마트 전등부터 홈 카메라까지 설치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의사소통 개선을 위한 AAC 달력 등의 맞춤형 책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주 관내 무장애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물리적 혜택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원주 중앙 로타리 클럽의 후원으로 함께 제작하였습니다. 평상시에는 입간판, 휠체어 이동이 필요할 때는 경사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장애 활동가들을 통해 지역사회 내 무장애 상점 발굴,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 당사자들의 지역 내 광지에 무장애 환경 모니터링을 하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강원 가명, 치악산 구룡사, 반개리 연행나무, 역사박물관 등입니다. 네, 이러한 현안들로 강릉 원주대 리빙랩 활동 등을 통하여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장애 환경에 대한 원주시의 접근은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며 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연결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장애인에 대한 장애 유형은 지체, 청각, 뇌병변, 지적, 시각장애가 89%입니다. 이에 맞는 무장애 환경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40대 이하는 중증장애가, 40대 이후는 경증장애인의 수가 많은 비율입니다. 무장애 도시 계획에는 이런 특징을 골고루 반영하여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장애 도시는 시설에 대한 이용 활성화가 중요합니다.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관광시설을 통하여 무장애 시설에 대한 활성화를 높이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무장애 도시는 단순히 복지가 아니라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무장애 관광객 증가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속적인 시설 이용 증가는 도시 가치를 상승시키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차별 없는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사회적 포용성 증가로 장애, 비장애 구분 없는 사회가 형성되는 사회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무장애 도시의 출발점은 무장애 관광지의 시설 보강이 우선시되어 시작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무장애 도시의 출발점은
무장애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시설 확충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포럼이 무장애 도시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노력하며 누구나 존중받고 차별 없이 살 수 있는 원주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장애인이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15평 이하의 사업장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원칙적으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편의를 배려하는 게 아닌 오히려 편의를 제한하는 현상을 개선하여 2m의 장벽을 넘어 차별 없는 사회로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우리 원주시 모든 시민들이 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